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이더리움 설명서 9권. 오늘도 8권의 한 줄을 그대로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L2는 도망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 역할 분담이 실제로는 어떻게 굴러가요? 왜 어떤 날은 L2 수수료가 확 내려갔다고 하고, 왜 또 어떤 때는 지갑이 편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텐쿤, 팩트라, 푸사카, 이 이름들은 대체 뭡니까? 오늘 국어는 업그레이드 설명서입니다. 단, 개발자용 패치노트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업그레이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 업그레이드가 해결하려는 불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불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L2 비용, 수수료 문제. 둘째, 지갑, 사용자 경험, UX 문제. 셋째, 네트워크 확장과 검증 비용, 탈중앙화 유지비 문제. 이 세 가지 렌즈로 보면 덴쿤, 팩트라, 푸스카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자,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새 기능이 추가되나 보다. 가격의 호재인가 보다. 근데 설명서 관점에서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대부분 새 기능을 뽐내려고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커진 생태계에서 생긴 병목을 풀기 위한 수리입니다. 병목이 뭐냐면요. L1은 정산층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L1을 직접 쓰려고 하면 비싸진다. 그래서 L2가 커지는데 L2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남길지가 병목이 된다. 지갑이 어려워서 사용자가 실수하고 사고가 난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검증 비용이 늘어 탈중앙화 유지비가 커진다. 이걸 풀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나온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준 문장. 업그레이드는 유행이 아니라 병목의 해결책이다. 이제 그 병목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체감이 큰 것부터 L2 수수료와 관련된 업그레이드, 덴쿤입니다. 8권에서 L2를 처리층이라고 했죠. L2는 밖에서 거래를 많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L2가 처리한 결과를 L1에 정산하려면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초보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L2는 밖에서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L1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롤업은 L1에 정산받는 구조라서 L1에 데이터를 올리는 방식이 비용과 보안의 핵심이 됩니다. 덴쿤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롤업이 데이터를 올리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서 그 비용 구조를 바꿨다. 초보 언어로 바꾸면 더 쉽습니다. 화물칸이 생겼다. 데이터를 싣는 길이 따로 생겼다. 기존에는 롤업 데이터가 비싼 길을 타고 올라가야 했는데 덴쿤 이후에는 롤업 데이터에 더 맞는 형태로 더 효율적인 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L2 수수료가 예전보다 내려갔다. 특정 시간대에 비용 변동이 덜해졌다. 물론 항상 싸기만 한 건 아니고 혼잡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롤업 중심 확장을 실제로 밀어주려면 롤업이 L1에 올리는 데이터 비용부터 손봐야 한다. 덴쿤은 그걸 건드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팩트라입니다. 팩트라는 사람들 체감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갑이 편해지는 방향, 다른 하나는 확장 운영 쪽의 개선입니다. 지갑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사용자는 원래 키를 직접 들고 서명을 직접 하고 수수료를 직접 계산하고 복구를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권에서 이미 다뤘죠. 지갑은 돈통이 아니라 키다. 그런데 현실 사용자는 은행 앱처럼 쓰고 싶어 합니다. 수수료를 대신 내주거나 여러 행동을 한 번에 처리하거나 실수했을 때 복구가 되거나 승인, 실행의 복잡한 단계를 줄이거나 팩트라는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갑 경험을 프로토콜에 더 가깝게 끌고 들어온다. 너무 어렵게 들리죠? 초보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덜 삐끗하게 만들자. 사람이 실수하는 구간을 사용자 교육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흡수해보자는 방향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디파이 실사용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사용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UX니까요. 자, 이제 팩트라의 두 번째 축으로 갑니다. 팩트라는 롤업 확장과 운영 측면에서도 이어지는 개선이 있습니다. 롤업이 커지면 L1이 해야 하는 일도 바뀝니다. L1은 더 이상 모든 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곳이 아니라
정산의 기준층으로서 더 많은 롯업 결과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L1 입장에서는 이런 목표가 생기죠. 더 많은 롯업 데이터를 무리 없이 받기, 검증자 / 노드 운영이 과하게 무거워지지 않게 유지하기, 네트워크의 안전성 유지하기, 팩트라는 이런 현대 이더리움의 방향을 이어받은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기준 문장, 팩트라는 사용자 경험 더하기, 롯업 시대 운영의 업그레이드다. 자, 이제 2025년에 또 하나의 큰 단계가 옵니다. 푸사카입니다. 푸사카는 초보에게 이렇게 정리하면 딱입니다. 롯업을 더 크게 키우려면 검증 방식이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댕쿤이 데이터 길을 만들었다면 푸사카는 그 다음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좋아, 길을 만들었어. 그럼 길이 커질수록 누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모든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다 들고 있으면 사건에서 말한 것처럼 부담이 커지고 참여가 줄고 중앙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모두가 모든 데이터를 다 들고 있지 않아도 맞는지 확인할 수 없을까? 이 방향이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 같은 개념으로 이어지고 푸사카에서 핵심 중 하나로 이야기됩니다. 초보 버전 한 줄 요약, 검증을 더 가볍게 만들면서도 롯업의 확장을 계속 밀어준다. 그러니까 푸사카는 롯업 시대의 유지비를 낮추는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기준 문장, 푸사카는 롯업 확장에 필요한 검증 효율, 업그레이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댕쿤, 팩트라, 푸사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연결을 딱 도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셋은 같은 방향을 공유합니다. 방향은 딱 하나예요. 롯업 중심 확장을 진짜로 가능하게 만들자. 그걸 세 단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댕쿤, 롯업이 데이터를 올리는 길, 레일을 손봐서 비용 구조를 개선. 팩트라, 사용자가 덜 실수하게 만들고 롯업 시대 운영을 이어갈 준비. 푸사카, 롯업이 더 커질 때를 대비해 검증 부담을 더 지속 가능하게 조정. 이렇게 보면 업그레이드는 각자 이름, 이 아니라 확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초보가 꼭 기억할 건 세부 기술 용어가 아니라 어느 불편을 해결하려는가 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자 관점의 체감 변화만 추려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뉴스가 나올 때 무엇을 보면 되는지 기준을 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소식을 들었을 때 초보가 바로 확인해야 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L2 수수료 구조에 영향이 있나? 롯업 데이터 비용이 내려가면 실사용, 결제, 디파이, 체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UX. 지갑, 서명, 승인 흐름이 더 쉬워지나? 사용자가 실수하는 구간이 줄어들면 디파이 사고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리스크, 운영. 검증 부담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노드 운영이 어려워지면 중앙화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 반대로 효율이 좋아지면 네트워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렌즈로 보면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업그레이드가 무슨 문제를 고쳤는지가 보입니다. 특히 우리 채널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실사용은 결국 비용이 예측 가능하고 UX가 안정적이며 레일이 견고한가, 이 세 조건 위에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국어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이름 외우기가 아니라 불편 해결로 읽는 설명서였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기능 뽐내기가 아니라 병목 해소다. 롯업 시대의 병목은 데이터 비용, 사용자 실수, 검증 유지비로 나타난다. 댕쿠는 롯업 데이터 레이를 손봐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 팩트라는 지갑, 사용자 경험과 롯업 시대 운영 방향을 이어간다. 푸사카는 롯업 확장 이막을 위해 검증 부담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사용자는 업그레이드를 비용, UX, 리스크 세 가지 렌즈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한 줄 기준은 이겁니다. 업그레이드는 유행이 아니라 병목의 해결책이다. 다음 10권에서는 이더리움 설명서가 우리 채널의 핵심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실사용 관점에서 결제는 빠르게, 정산은 확실하게가 왜 중요한지, L1, L2, 브릿지, 권한, 표준까지 한 번에 실사용 매뉴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